적화 통일을 아직도 지금도 목표가 적화 통일입니다. 남한을 적화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입니다. 미군입니다. 북한은 미군만 없으면 남한을 적화 통일시킨다는 것은 그건 쉬운, 누워서 진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으면 목에 걸리니까 안 되죠. 누워서 뭐를 해야 되나? 누워서 진짜 잠자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생각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이 핵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앞으로 무슨 조그만 전쟁이 벌어진다거나 조그만 무슨 사태가 납니다. 그럴 경우 미국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지원군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군을 못 오게 한다. 아니면 지원군 전에 미국에게 너희들에게 우리가 핵무기를 쓸 거야. 주한미군뿐이 아니고 괌, 하와이, 일본 기지, 이런 오키나와 이런데 우리가 핵무기를 쓸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쓸 수 있어 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싸운다 이렇게 나갈까? 아닙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1000명만 죽으면 그때부터 벌써 반전운동이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월남에서 그래서 철수한 거 아닙니까? 한국 휴전 협정을 왜 맺었습니까? 그렇게 사상자가 많으니까 도저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휴전 협정을 그렇게 빨리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사일로, 핵무기로 미군을 공격한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면 미국 대통령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노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자기들을 지키려고 사드를 갖다 놓는다고 그러는데 한국 새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경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사드를 막았습니다. 마지못해 그것도 한기 지금 6대인가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중국한테 약속을 했죠. 최근에 이제 사드는 더 이상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 사드를 배치하건 우리가 소위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망에,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든 사드를 배치하든 그게 다 누가 결정해야 될 일입니까? 그건 우리의 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주권입니다. 근데 그 주권을 중국한테 지금 팔아먹는 겁니다. 그거 안 하겠습니다. 3M 이거 안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사드 더 이상 배치 안 하겠습니다. 한미일 동맹 이게 제일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국입니다. 한미 동맹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최근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외무부 장관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 주권을 팔아먹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깨달았어요. 과거는 걔들이 무슨 핵무기를 해, 그거 다 어린애들 장난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신 겁니다. 연설 내용의 핵심, 우리에게 당면한 핵심 문제는 뭡니까? 북한이 핵 개발한 건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그건 뭐라 그랬어요? 북한의 핵을 가진 이유는 그들의 궁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궁극 목표는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화통일입니다. 북한은 북한 핵을 가진 이유가 자기들 김씨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가진 게 아닙니다.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적화통일이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북한 핵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도 새 정부는 북한 핵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핵을 폐기한다. 대통령은 항상 북한 핵도 폐기해야 되고 거기에 또 조건이 붙어요. 뭐가 붙어요?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럼 이분 생각에는 북한 핵의 폐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까? 이분은 전쟁이 안 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안보 외교특보는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관련 인사들은 핵을 가진 평양과 핵이 없는 서울이 공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남한이 핵이 없어도 서로 공존이 된다. 그것이 이 정부의 지금 생각입니다. 새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의 전시작전권이죠.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는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나는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 해도 이 어려운 때 미국과 같이 전쟁 준비를 해야지 미국을 뺀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겠다고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새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평화에는 좋은 평화가 있고 나쁜 평화가 있습니다. 나쁜 평화는 굴종의 평화입니다. 나쁜 평화는 바로 노예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릴 각오를 할 때 그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 전쟁은 안 돼. 우리는 평화를 좋아해. 좌파 정권, 좌파들의 입에 발린 얘기가 뭡니까? 항상 평화입니다. 제가 사드 지금 배치하는 성주 거기에 젊은이들이 가서 동영상을 찍어왔습니다.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젊은이들이. 그거 보니까 전부 다 붉은 물결로 뭐라고 돼 있냐면 사드는 no, 평화는 yes.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평화예요. 평화만 예스라 이거예요. 근데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화는 우리가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대비해야만 좋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1967년 2월 우리는 6.1 전쟁이라고 그러죠. 욤키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제는 지중해로밖에 몰려갈 수밖에, 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 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인구가 수억의 그 주변 아랍을 꺾고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구리가 비커 속에서 뜨뜻한 물에서 지금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각성을 하시면, 각성하라 하고 외치면 여기 계신 분이 23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30만이 북한 2천만, 2,500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만으로 수억을 이겼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포들의 활동이 정말로 절실한 때입니다. 구걸하는 평화는 나쁜 평화입니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일 구걸하려면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북한의 대표가 남한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한 대표한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저녁 먹는 자리에서 야, 우린 서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 통일을 해야지요. 그래, 우리가 통일하면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북한 대표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부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으라. 그건 뭐예요? 비유하기에 당신들은 일벌을 해라. 일벌. 열심히 꿀 따오는 걸 해라. 외국 나가서 돈만 계속 벌어오라.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느냐? 병정벌이 우리 북한 아니냐? 응? 우리 북한이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꿀을 따와라. 그래서 누구 주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여왕벌을 우리 같이 먹여 살리자 이 얘기입니다.